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부권만 7번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은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지난 예산 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000억을 증액해달라고 저한테 왜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 숙의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 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한 헌법 무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고 탄핵 불복 밑밥을 깔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기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체루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라는 입장부터 내놨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즉 최상목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67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위법적인 추가 논의를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공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준 권한은 내란 수괴가 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는 것이지 내란 수괴 대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받고 보니 제법에 혹시 눈이 먼 건 아닙니까?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 방자함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영도 헌법재판관도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 2명은 여야가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또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이에 따라서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이자 최고법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출래불사춘 올 봄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완전한 봄은 내란 세력 종식과 함께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끊임없이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권성동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최상목은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을 해도 법무부와 법제처와 논의를 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전한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급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와 주장과 급박은 명백한 헌재 무시, 사법 무시, 헌법 위반이며 상권 분립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에 대한 부정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정강훈과 전한길 등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부정과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그 결정은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자진 사퇴나 심리를 기피하라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 행위로 한마디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지난 1일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듣기 위해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지어내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까지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새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관을 재단하고 선택하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